안녕하세요. 해피런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지금 장난 아니게 춥지요? 한국도 추운가요? 제가 가장 추운 마니토바에서 10년 살고 캐나다에서 가장 날씨 좋다는 밴쿠버에서 지금 7 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상식적으로 '아 지금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시잖아요. 노. 정말 어디든지 장단점이 다 있듯이 여기서는 지금 밴쿠버는 현재 계속 비가 와요. 낮에 잠깐 해 오다가 또 비 오고, 비 오고, 비 오고. 올해는 전형적인 밴쿠버 날씨 우기가 10월 달부터 시작되면서 아마 내년 4 월까지 계속 비가 올 것 같아요. 이거 끔찍하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 거 아시죠? 어쨌든 여러분이 캐나다에서 와서 사시려면은요, 체력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어떤 잡을 갔든 어떤 곳에 살든. 왜냐하면 눈이 많이 오고 비가 많이 오니까 주로 활동량이 자꾸 움츠러들게 된단 말이에요. 여름 한철만 잠깐 좀 돌아다니다가 남은 반 6 개월을 갖다 이렇게 실내에 있다 보니까 거의가 체력이 소모돼 가지고 많이들 아프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제 나이 또래 저보다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기에 맞게 무조건 돌아다니고 열심히 뭐 발런티어를 하든 놀든 열심히 체력적으로 건강 관리를 하신 분만 지금 건강하세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 있잖아요. 다 골골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시고 해피런 가장 좋은 운동이에요. 돈 안 들이고 시간 절약하고. 저도 이틀에 한 번 정도는 꼭 하고 또 워킹도 하고 집에서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혹시 여러분 50견 있고 40견 30견 있는 분 있으세요? 댓글 달아 주세요. 제가 그 50견 온몸이 아파 가지고 얼마나 고생한 거를 어떻게 풀었는지도 한번 제가 영상으로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 저만의 스트레칭법하고 이 50견 푸는 방법하고, 그리고 요즘은 최근에 와서 스트레칭과 동시에 막 러닝. 왜냐하면 제가 좀 심장이 약한 것 처럼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전에 너무 열심히 일만 한다든가 무슨 일에 집착을 하든가 이러면은요, 사람들이 거의 너무 긴장을 하기 때문에 숨을 잘 안 쉬고 이게 심장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대요. 저도 딱 그 케이스여 가지고 제가 많이 약하다는 걸 느껴서 막 이렇게 숨이 그냥 거의 넘어갈 뻔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걸 경험했고 또 내가 그 요가도 해 보고 런도 해 보니까 런이 가장 좋고, 가장 장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피런 열심히 지금부터 10 분, 20분 하시다가 제가 언제 갑자기 나타날지 몰라요. "여러분 모입시다." 그러면 "아싸!" 그러고 같이 해피런 하면서 우리 재밌게 행복하게 인생 살아 봐요. 자,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인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죠. RNIP 지원 제가 제 홈그라운드, 캐나다에서 저의 홈그라운드인 마니토바의 그 위니펙에서 한 밑에 한 1 시간 정도 가면 되나요? 거의 그 정도의 알토나 지역이 있어요. 저는 많이 가 봤죠. 그쪽에 미국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러고. 저는 그 마니토바의 그 농촌 풍경을 너무 좋아해 가지고 6월 달에 가면 유채 광경, 밀, 그리고 밀도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인지 아세요? 팔할 때 목 나갈 때 잘라다가 막 구워 먹고 그랬어요, 그 벽난로에다가.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막 그 유채밭, 그다음에 해바라기밭, 그게 참 저는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설레어요. 저 마니토바의 프로그램 제가 설명을 할 때는. 그래서 이 알토나 지역을 할 건데요. 굉장히 참 아늑하고 시골스러운 풍경인데,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재밌는 메일을 제가 하나 읽어 드리고 싶어 가지고 뭐 정리해 가지고. 왜냐면 제가 그 특별히 위니펙이라든가 마니토바 근교에 있는 분들의 메일 올 때가 제가 제일 참 그 마음도 그렇고 찡한 게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지금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2달 전에 마니토바라고 답사를 갔는데 뭐 근데 거의 여행처럼 해 가지고 제대로 답사를 안 한 게 되게 후회된다. 어쨌든 그렇든 간에 갔다 와서 인제 이민병이 확실히 생겨 가지고 인제 제 영상 보면서 알아보는 중에 칼리지를 한 분은 칼리지를 가고 한 분은 워크퍼밋 받아서 애들 무료 유학시키면서 남편이 영주권을 진행하고 하고 싶은데 이 두 분이 영어가 꽝인 거야. 영어가 너무 안 돼서 어느 정도 걱정이 되시냐면은 계속 상상으로 걱정만 하고 계세요. 거기 들어가서 중간에 잘리면 어떡하나, 못 따라가면 어떡하나, 그럼 남편 워크 비자가 또 취소되질 않나.
그리고 아니면은 내가 잘리는 한이 있어도 남편이 워크비자 받아서 영주권까지 가는데 아무 이상 없냐. 아주 이렇게 기타 등등 아주 사연이 한참 얘기를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더 무서운 거는 아예 입학도 못하면 어떡하냐. 아 이 정도로 영어가 안 되시는데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한다고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 내가 영어가 부족해요? 그럼 당장 영어 해야 돼. 뭐 알파벳부터 시작하든지 뭐 단어부터 시작하든지 한 문장 하루에 외우는 것만 해도 엄청납니다. 제가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은 이미 다 가르쳐 줬어요. 뭐 그 중간에 잘리냐 뭐 들어가냐 이거는 다 문제가 영어 때문이잖아요. 왜냐면 지금 RNIP 모든 프로그램이 영어 4 이상이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인제 어학부터 시작해서 칼리지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들은 얘기가 너무 많은 거야. 중간에 잘리는 사람도 있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아는 게 너무 많아서 고민이 큰일이에요. 여러분 많이 알아봤자 내가 실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이면 안 돼요. 절대 꿈꾸면 안 돼. 그러니까 꿈꾸고 희망을 가지면 어떻게? 해야 돼. Do it, do it.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영어예요 지금. 왜냐면 혹여 한 분이 칼리지를 계속 다니고 있어요. 이 워크 비자 받으신 배우자가 잡을 찾아서 영주권을 진행한다 쳐. 영어가 안 되는데 어떡할 거예요. 지금 이 부부도 보니까 영어가 둘 다 안 되는데 남편은 더 안 된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아내분이 그 영어 랭귀지 스쿨을 다 끝내고 칼리지까지 나와서 한 3 년이고 4년 해서 그때 가서 인제 영주권 신청한다는 얘기예요. 3 년 4년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근데 이마저도 영어가 안 되면 어떡해. 지금 막 잘릴까 봐 겁이 나잖아. 아 그럼 간단하죠. 지금부터 영어 해야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겁먹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돈이 없어? 돈 벌어야 돼요.' 안 된다는 거 '어떡하지?'라는 거 생각도 하지 마셔. '어? 나 영어 못하는데 가고는 싶어? 아 그럼 영어 해야 돼. 나 돈이 없어. 근데 돈이 좀 필요하네? 아 그럼 돈 벌어야 돼.' 방법이 없어. 그리고 그 두 가지도 안 돼 그러면 '아 그냥 편하게 살지. 내가 미쳤니 이 나이에 거기 가서 애 때문에 내 평생을 다 바쳐서 그렇다고 여러분 애들이 넓은 세상에서 멋있게 잘 살아줄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뜻대로 절대로 안 돼요 아이들. 왜? 지네들 나름대로 인생이 다 있어. 하늘에 알아서 다 해 놨다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거기서든 여기서든 여러분 할 만큼만 하고 너무 무리해 가지고 걱정에 근심에 쌓여 가지고 그냥 보니까 이게 공포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매일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다 보면은 뭐야 뭐 난리가 났어. 혼자 난리가 났어. 무슨 요즘은 또 무슨 적화 통일될까 봐 난리고. 그럼 여러분 여기 밴쿠버 에어리어 캐나다 오면 어떤 문제가 생긴지 아세요? 지진 때문에 난리에 또. 한 번 스톰이 왔다 갔다 하면 난리야. 특히 스노우스톰 내륙 지방은 밴쿠버 지역은 지진 저도 여기서 자다가 지진 싹 이렇게 느낀 적이 있었어요. 어디 가나 내가 어떤 환경 탓 어떤 탓 하게 되면은 끝이 없으니까 정말로 내가 가고 싶으면은 원대한 꿈을 갖고서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을 밟으셔야 되고 또 제가 인제 하나 더 궁금한 거는 여러분 중에 제가 지금 RNFP 계속 올리고 있는데 이메일도 넣어 보고 잡서치도 해 보고 나름대로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특히 캐나다 내에 계신 분들은 직접 방문해서 이력서도 넣고 상담도 받고 곧 또 오실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지금 형태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영어 되시는 분은 그게 조금 가능한데 영어 안 되시는 분은 내가 아무리 이거를 사이트로 올리고 해도 근처도 못 갈 것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do it. 하면 돼. You can do it. 해야 돼 그냥. 응. 내가 부족한 거 있으면은 영어를 하고 제가 얘기했죠. 사이트 보면서도 중얼중얼하면서도 뭐 영어가 는다고. 계속 하시면서 대시해 보고 찾아보고 또 내가 '아 뭐가 부족하다.' 그럼 또 다시 시작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했을 때 언젠가는 여러분 때가 와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셔. 어떤 메일은 가끔 가다 보면 정말 대답할 수 없는 메일이 많아. "영주권 어떻게 따요? 이민은 어떻게 가요? 나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영어도 안 되는데요. 어떻게 어떤 잡을 가지고 가야 돼요? 워크 퍼밋 받으면 또 언제까지 연장이 돼요?" 여러분 워크 퍼밋 함부로 그것만 노리다가는 큰일 나요. 무상교육 조심하시고 워크 퍼밋 연연하다 보면요 영주권을 놓칩니다. 이게 좀 달라요 상황이. 제가 다음에 한번 그걸 언급해 드릴게요. 왜 이게 여기서 살려고 하면은 영주권이 먼저인 거지 애들 잠깐 무상교육 시킨다고 워크 퍼밋 얼른 가서 애들 무상교육 시킨다고 그거 헐떡 잡아 가지고 잘못하면요 애들 그 사이에 고생은 고생들하고 애들도 정착 안 되고 어른도 정착 안 된 상태에서 애들 대학교 갈 때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애들이 낙동강을 오래 하게 돼요. 그때 가서 갑자기 유학 돈 다 까먹고 캐나다에서 번 돈도 없는데 대학 딱 들어갔는데 그때 애들이 유학생으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영주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격이 돼야 되잖아. 내가 자격이 안 되는데 애들이 어떻게 자격이 돼? 그러니까 내가 자격을 만들어 가는 역할을 하고요. 여러분 영어 준비하고 그리고 여기서 내가 취업 잘 되는 과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 지금부터 준비하셔. 1 년이고 2 년이고 3 년이고 해야 돼. 여러분 영어는 1년 이상 꾸준히 미치게 해야 돼. 재밌게 합시다. 해 가지고 분명히 제가 얘기하는데요. 캐나다 전 지역이 워낙 땅이 넓어서 앞으로도 외곽 도시는요. 저는 이미 캐나다를 다 돌아다니면서 알잖아요. 조그만 도시들 지나가다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아 이런 데 와서 놀면 완전 내 밭이겠다.' 내가 맨날 그러고 다니거든요. 소도시가 무진장 많아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봐 봐요. 인제 시작이야. 그 루럴 그 에어리어는 인제 시작이기 때문에 저는 그 알토나 오늘 보면서도 그 옆에 모던도 그렇고 그 옆에도 그러고 곳곳에 많아요 지금. 저 거기 다 가 봤거든요. 여기도 하면 여기도 하겠네, 여기도 하겠네, 여기도 하겠네. 그게 딱딱 감이 와요. 걱정 마시고 준비를 잘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도 소도시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마니토바 알토나 지역을 잠깐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 영어 안 될수록 그리고 아이들이 고학년일수록 시골로 가시는 게 정말 유리해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쪽으로 목표를 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내가 어디 어플라이를 해 보고 어디들 문을 두드렸는데 답도 안 오고 해당 사항이 없다. 여러분 11개 지역이지만 한 열다 14-15개 되죠. 전부 다 여러분 어플라이 해 보고 전부 다 컨택해 보고 전부 다 문을 두드려 봐야 돼. 그중에서 나랑 쪼끔이라도 인연이 되고 쪼끔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이제 지도도 함께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알토나 지역은요 제가 마니토바 얘기를 했죠. 외곽 지역 거의가 프레리예요. 거의 사스캐춘도 비슷한데 이 프레리고 농산업이 위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지나갈 때 거기 공장도 들어가 봤어요. 왜냐면 너무 신기해 갖고 외곽 지역을 딱 타는데 와 이런 큰 공장이 있는 거야. 딱 보니까 무슨 캐놀라 오일 있고 저 뭐 유채 오일 만들고 그래서 들어가 가지고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혹시 내가 씨 좀 구할 수 있냐?" 왜냐면 유채 씨를 집에다가 유리에다가 이렇게 솜 넣고 물 넣고 한번 키워 봐서 연한 나물로 먹어 보려고 그랬더니 얼마를 원하냐요. 그래서 쪼끔 그랬더니 안 판대요. 이렇게 큰 말로 큰 말로 이렇게 파는 데지 여기는 요만큼씩 안 판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유채씨를 결국 못 구했어요. 그렇듯이 이 외곽 지역들은 뭐 해바라기 씨, 유채 씨 그걸로 기름 만들고요. 여러분 그 캐노라 오일, 선플라워 오일 거기 다 캐나다 이쪽에서 많이 나온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농산물 위주고 그와 관련된 부대 시설들 또 프로세싱 공장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톤 지역 그 주변 에어리어 전체를 아마 다 관할할 것 같아요. 그 인구는 한 4천 명 정도 되고요. 조그만 시골이지만 여러분 굉장히 메리트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내 현실과 이상을 갭을 없애야 돼요 여러분. 내 이상은 저기고 내 현실은 여긴데 이상과 현실의 갭을 딱 맞추지 못하면 여러분 걱정만 쌓이고 불안하기만 하고 일은 아무것도 진행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 하나씩 스텝 밟으면서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추진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 누구도 답이 없어. 저도 답이 아닙니다 사실은. 제 인생이 제가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행복하게 기쁘게 신나게 오늘도 저는 매일매일 기쁜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인제 나중에 라이브 하면은 그 기쁜 내용들을 서로 전하면서 제가 이 캐나다 현실을 하나씩 전해 주고 싶어요. 제가 조금씩 준비하고 있거든요. 조금만 기다리면 라이브도 곧 할 겁니다. 자 알토나 지역 보여 드릴게요. 그 마니토바 위니펙이 주도죠. 그 밑으로 75 번을 타고 내려가시면 바로 에멀슨 있는 데가 미국 국경입니다. 그 가기 전에 왼쪽에 알토나 써 있죠. 자 보시면 여러분 위니펙이라는 곳은 먼저 이 어느 주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운타운을 중심 빼고는요. 거의 시골이에요 사실은. 다운타운도 말이 다운타운이지 한국하고 정말 달라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도시 형성이 된 곳이 사실은 캐나다가 다 정말 시골틱한데 여기 위니펙도 보시면 이 동그란 부위만 시내고요. 여기를 벗어나면 이 사방이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다니면은 밀밭, 옥수수밭, 해바라기밭, 뭐 감자, 콩
저는 막 이게 마니토바 위니펙 관련된 지도를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마음이 설레어요. 저는 사실 한국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이제 위니펙이 이쪽이 저는 설레이는 곳입니다. 왜냐면 정말 이국적이고요. 아마 마니토바에서 살다 가신 분들은 하나 가지 그런 말씀하실 거예요. 하늘이 가장 그립다고. 그만큼 하늘이 장관인데 사람은요 하늘 보고 살면은요 마음이 넓어지고 평화롭거든요. 바로 그곳인데 하늘이 멋있어요 정말. 왜냐면 땅 위에 다 하늘이거든. 가리는 곳이 없어. 그래 가지고요. 농산물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저는 이렇게 여기 다니면서 그 외곽으로 많이 다닌 이유가 해바라기, 유채꽃, 뭐 옥수수, 밀, 그리고 소들 풀 뜯어 먹고 노는 것, 때때로 뭐 염소 그리고 외곽으로 갈수록 아름다운 호수, 숲도 이쁘고 공원도 이쁘고 어디 가나 여름에는 물놀이 할 수 있고 겨울에는 어디 가나 스케이트 탈 수 있고 철 따라 계절 따라 그리고 사람들의 그 자연을 즐기면서 그 내추럴 안에서 아주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면서 노는 모습을 보면은요. 여러분 경쟁 싫고 정말 우리 아이 천사처럼 천국에서 해피하게 살려고 하면은요. 딱 제가 오늘 소개시키는 게 알토나 지역도 여러분 눈여겨 보셔요. 이게 정말 인구는 한 4천 밖에 안 되고 작은 마을이지만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면서 사실은 내가 정보 얻으려고 보긴 하지만 보면서 제가 거기에 빠져요. 너무 좋았는데, 너무 좋았는데. 저는 대도시 밴쿠버에 사니까 도대체 이런 맛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애들은 옥수수밭이 있어요. 밀밭이 있어. 쪼끔 따도 거기는 뭐라 안 해요. 옥수수 한 개 두 개 지나가다 따면 얼마나 맛있어요. 또 재밌고. 근데 여기는 안 되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만큼 여유 있고요. 풍족하고 그 시골 인심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나이스하고 친절하고 그래서 이 실제로 지역을 보면 뭐 이렇게 헤딩리라든가 세넨, 스타인백, 샌말로 그다음에 윙클러, 칼멘 이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포리지 라프레리도 그러고 이 위에는 스토널, 셀커크, 피나와 화이트셔 이쪽으로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이렇게 전 많이 다녀 봤잖아요. 이렇게 다녀 보면은 야 이런 데도 다 나중에는 사람들이 정말 이민을 많이 받겠다 싶어. 왜? 거기 가면 정말 노인네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동안 소도시 이민 정책을 하지를 않았잖아요. 인제서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그 조그만 타운들을 지켜야 되겠고 사람은 필요하고 그래서 이게 한 건데 사실은 대도시는 정말로 이민자로 인해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도시 이민 오픈할 때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 보고 미래를 보고 움직여야 돼요. 솔직히 아이들 공부는요 학교에서 시켜 가지고 되던가요? 부모가 트인 만큼 홈스쿨링도 여기는 많아요. 솔직히 성적이야 뭐 내가 맘먹고 애들을 스파르타로 시키면 되는 거예요. 응?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정서적으로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스럽게 행복하게 정말 자기 인생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은 이 캐나다 교육 문화예요. 정말 여기는 그래요, 공교육 시스템이. 그리고 내가 특별히 공부를 더 시키고 싶은데 여러분들 시골에 얼마든지 가서 시키세요. 간혹 가다 보면 이 젊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여기 적응이 안 될 거고 계속 한국식 생각으로 이 교육도 비교하고 한국식 마인드로 저기 입력을 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나 보면 답답해 죽겠어. 내가 여기서 17 년째 지금 살고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완전히 한국하고 다릅니다. 대도시 같은 데 지금 보면은요. 한국 사람들이 와 가지고 과외 문화 발달시켜 놓고 학원 문화를 발달시켜 놔요. 여기 사람들은요. 정말 끼 있고 진짜 지가 가고 싶다 그러고 열심히 하는 놈만 "그래 다녀라." 이러지 거의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시고 오늘 제가 엘토나 지역 이 시청 홈페이지도 이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잠깐 언급하고 중요한 거는 이런 소도시도 얼마든지 기회가 많다는 거 그리고 정말 제가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정말 누리고 살았던 그 모습이 다 있는데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All Together Altona 자 시리 홈페이지였습니다. 여러분 딱 이 사진에 보이시죠? 벌써 저는 막 이런 데로 너무 많이 다녔었어요. 지금 이게 밀밭이거든요. 근데 아이가 그 가운데로 뛰어다니잖아요. 저는 이 밀밭 그 좀 파랄 때 이를 뜯어다가 그 길가에서 막 구워 먹고 그랬어요. 집에 와서 그 파이어플레이스에다 그거 구워 먹고 너무 맛있어요. 이 경험도 있고 또 밀이 음 이게 가을에 심잖아요. 가을에 심어 가지고 그 이른 봄에 파란 싹이 이렇게 나와요. 그때 여러분 제가 뭐 한지 아세요? 그 밀을 잘라다가 김치 넣고 찌개를 끓였거든요. 김칫국?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데 시골 가시면 꼭 밀을 보리처럼, 한국에 저 어렸을 때 보리 이렇게 싹 잘라 가지고 김치국 끓여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거든요. 파릇파릇해 향기도 좋고. 그래서 제가 이 밀을 갖다 잘라 가지고 해 먹었는데 여러분도 꼭 해 드셔 보세요. 그래서 이 사진에 보시다시피 밀도 많고 그다음에 여기 하늘 보이죠? 와 정말 여기는요, 그러니까 왜 구름 끼고 뭐 비 오기 직전에 아니면 비 오고 나서 하늘에서 사이사이로 햇빛이 나올 때 이거 정말 장관입니다. 이런 모습들. 해바라기 보이죠 여기 이 사진에. 어? 정말 이래요. 여러분 이런 광경을 어디 가서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정말 해바라기 축제도 많이 하고요. 뭐 옥수수 매질 축제도 있고 많은데, 중요한 거는 인제 여러분한테 현실적으로 어떤 사업체가 있는지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Find Business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 알토나 그 주변 지역까지 아마 이민이 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여기 일자리도 보면 그 알토나 지역 좌우로도 뽑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결국에는 이민을 정말 이쪽 지역을 먼저 많이 공부를 하시다가 이게 마음에 든다 그럼 딱 선정을 하신 다음에 인제 곧 오픈할 겁니다. 오픈하면은 직접 이 컨택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만만한 게 우리 레스토랑 푸드 베버리지로 가 봅시다. 그러니까 어떤 그 사업체들이 있는지 알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감을 잡을 수 있잖아요. 나중에 그 취직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런 데 그 비즈니스 스몰 비즈니스를 하라고 정말 권장하고 싶어요. 제가 거기 산 증이니까 10년 동안 살면서 새 싸지요. 비즈니스 규모도 작지요. 온 동네 사람이 웬만하면 다 써 주거든요. 그래서 이 소도시로 가서 돈 버는 사람 정말 많이 봤어요. 현재 이 밴쿠버 쪽에도요. 그런 데서 살다가 나오신 분들 꽤 있어요. 이제 50 넘고 60대 되시면. 근데 왔다가 사업한다고 다시 들어가시는 분을 많이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스캐추원은 여기서 그렇게 안 멀거든요. 그래서 사스캐추원 주에도 밴쿠버에서 사업하고 밴쿠버에서 왕복하시면서 비행기로 가끔 가다가 매니저 맡기고 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뭐 피자 가게도 좋고 그다음에 로드사이드 푸드 뭐 이렇게 마트겠죠? 이런 거 여러분 가 가지고 마음에 들면 "이거 얼마에 팔아라." 그러면 팝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토나 클리너 이런 데도 있고 썬밸리 코앞 홈센터도 있고 피자 가게도 있고, 이렇게 일단 비즈니스가 이렇게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자 employment opportunity, 자 일자리 구하는 라인도 여기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사이트를 제가 알려 드릴게요. 예. localjobshop.ca가 이 캐나다 지방 로컬 잡 찾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소도시들은 이런 데 내더라고요. 자 보시면 어카운팅 클락도 모집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게 알토나 지역이잖아요. 그 주변 지역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알토나뿐이 아니라 알토나 이코노믹 디벨롭먼트에서 그 주변 지역을 다 관리를 해요. 제가 보니까 그 뭐 윙클러도 그러고 센 존 베프티스트도 그러고 포리지 라프레리도 있고요. 윙클러도 있고 이 잡들이 이 사이트에 가면은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베이커 빵 굽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클리닝 하는 것도 구하고 뭐 킨더가든 티처도 구하고 뭐 페이롤 체크 그 어카운트 회사겠죠. 아트 티처 스쿨도 모집하고 애니멀 테크니션도 모집하고, 그러니까 웰딩 슈퍼바이저도 모집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아닌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솔직히 제가 항상 강조를 하지만 영어가 잘 안 되고요. 아 특별한 기술이 없고 이러면은 한국에서 영어를 조금 하신 다음에 최소한 4 점수 좀 되게 해서 이런 데 오셔 가지고 잡을 잡아 가지고 한 1 년만 경력하시면은 영주권 신청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지방을 살리기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가서 무조건 사세요. 어설프게 아직 선택받지도 못했는데 지금 "거기서 살아야 돼요. 나가면 안 돼요." 막 여러분 양심 있어야 절대 그런 말 물어보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도 아직도 뭐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마니토바 선플라워 페스티벌이 있잖아요. 정말 여기가 그 해바라기도 여러분 이렇게 조금만 밭대기 하나 사다 심는 게 아니요. 그냥 완전히 끝이 안 보이는 그 정도의 그 지역에 이렇게 해바라기를 장관으로 해 놨는데
여기 보이죠? 페스티벌이 7월 달에 되네요. 그러니까 6 월은 유채 장관이어 가지고 뭐 유채 미로도 있고 유채 관광도 막 하고 그래요. 근데 인제 7월 달에는 이 해바라기 축제, 그러니까 시골 소도시로 가면은 그 계절에 맞는 축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쩌면 그 조그만 도시에서 그렇게 해 놨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캐네디언 문화 속에 들어가고 이분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이 학교 생활에 충실하고 하다 보면은 영어도 늘면서 문화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져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래서 몇 년 살면은 캐네디언시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대도시에 가면은 그렇게 안 살아지는 경우 굉장히 많이 봐요. 반고흐의 작품 해바라기 작품 있잖아요. 세계에서 캐나다에서 가장 큰 그 해바라기를 그려 가지고 이 알토나 지역에 세워 놨습니다. 제가 마무리할 때 알토나 지역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주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꼭 끝나면서 보여 드리면 한눈에 딱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걸 보시고 '아 저기 내가 정말 맞겠다. 아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다.' 하고 싶으신 분은 바로 컨택하시고 도전해 보세요. 자 그다음에 인제 비즈니스란을 보시면은요. 농업 관련된 비즈니스가 농산물이 아주 거의 주를 이루고요. 그에 관련된 산업들이 인제 좀 있고, 지금 현재 알토나 지역에 그 비즈니스를 오픈하거나 그 확장하거나 그걸 굉장히 장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센티브를 준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시고, 알토나 이코노믹 디벨롭먼트에서는 어느 지역까지 포함된지 나와 있죠. 라인랜드하고 플럼쿨리, 그다음에 그레트나, 알토나 이렇게 네 지역을 다 합해서 지금 디벨롭먼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전 지역으로는 다 포함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로 인제 농산 어그리컬처 섹터라고 나와 있죠. 그다음에 그 어그리컬처 인제 산업과 관련돼서 공장들도 많이 있을 거고 제조업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하고 이렇게 가까워서 교통 요지 중심이 되고 있다는 얘기. 그 수출입에 이코노믹 디벨롭먼트 사이트를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코노믹 디벨롭먼트에 가서 이제 이미그레이션 파일럿을 보겠습니다. 여기 더 루럴 앤 노스 이미그레이션 파일럿, 아일랜드, 프랑클렛, 그레트나, 알토나 이 네 지역을 가버먼트 캐나다가 환영했죠. 익사이팅 타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비즈니스가 지금 그 일할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두 사람에서 600 명까지 있는 이 회사들이 그 리테일 샵이든가 매뉴팩처링, 그다음에 미디어, 북 프린팅, 그 농업 관련 프로페셔널 서비스 등에 다양하게 있답니다. 자 이런 그 정보들을 여기서 이렇게 보시고요. 정말 신중해서 잘 선택하시면 정말 도움되는데, 가끔 보면은 이거 제대로 시골에서 안 살아본 사람들 얘기 같아요. 이렇게 뭐 "시골이니까 일이 없지 않냐. 그래서 잡을 기회가 더 없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구독하시는 분들한테도 메일을 받아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봐도 그러고요. 대도시에서는 영주권 못 받고 헤매시는 분들 무지 많아요. 그런데 이게 마니토바라든가 사스캐ჩ완이라든가 소도시에서 영주권 못 받았다고 고민하는 사람은 아무도 아직까지 못 봤어요. 근데 이분들은 뭐가 고민이냐면 그냥 영주권이 따는 게 먼저 좋아서 땄는데 영주권 따고 나서 보니까 별로 삶이 달라진 게 없대야.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간단하죠. 칼리지 가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그러니까 어쨌든 영주권이 따도 고민이고 안 따도 고민이야. 근데 영주권 안 따면 여기는 영원히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골로 가서 영주권도 따고 거기서 살아보고 실제로 좀 살아봐야지 이 캐나다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나와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 샵이라든가 회사들이 많은데 일손이 부족하다고. 이걸 보는데도 자꾸 제대로 살아보지도 않고 어디서 말을 들어 가지고 "아 시골 가면은 뭐 일자리가 없질 않냐." 아니 일자리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일선이 부족해. 그러니까 무조건 가야 돼요. 이거 읽어 보니까 막 저는 막 가고 싶어져요. 정말 일자리 없고 살아야 된다면 무조건 나는 갈 것 같아. 여러분 여기 자세하게 나왔죠. How to apply 하는 거. 여러분들이 11월 1일 여기는 그 파일럿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이 사이트에서 가능한 직업 로컬 잡이라든가 또 커뮤니티에 어떻게 어플라이 하는지 그 인포메이션을 보랍니다. 그리고 여기 참고로 나와 있죠. 다른 그 이미그레이션에 지금 퍼머넌트 레지던트 진행하고 계신 분들은 2019년 12 월까지 그 파이널 디시전이 되기 전에는 이 프로그램에 아직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12 월까지 기다려 보고 결정이 되면은, 안 되면은 뭐 하라는 얘기겠죠.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 자격 조건 되는 거 연방 여기 접수해서 보라 그랬잖아요. 바로 영어 4가 되는지, 내가 경력 1 년이 되는지, 그 여기서 원하는 직업군이 되는지 그거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더 알토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면 여기 클릭하라. Welcome to Altona. My name is Tiana. I'm Angela. And we are going to be your tour guides today. Altona is the sunflower capital of Canada. So one of its biggest landmarks is behind us, the 76-foot tall Van Gogh replica painting. Here we are at the Bridge Skate Park in Altona, and it is definitely one of the nicest skate parks in this area. It was built about 3 years ago and all fundraised locally. Here in the Altona Park, we've got something for everyone. During the summer, you can spend the weekend here camping at the campgrounds, spend some time at the play structure, go fishing. Yeah, and then once you're done doing all that fun stuff, you can go hit a few home runs at the baseball diamonds out there and then cool off in the pool. Our next stop is the gallery in the park. We'll show you around. We're standing in Altona's Gallery in the Park. This is a heritage home built in 1902 that now functions as an art gallery. We have an indoor and an outdoor portion, free to visitors to come and take in some art. We have artists shown here from all over the province. Hello, my name is Matthew Hildebrandt. We're here at Altona's Moto Park X, one of the nicest motocross facilities in southern Manitoba. We're here on a beautiful Sunday afternoon enjoying some of the races here with some of the best riders in all of Manitoba. The sun is setting. We're at one of my favorite places at Altona. It's the Altona Nature Park. We've got awesome trails around here for biking, for hiking. The hill's right behind us, which is great for tobogganing in the winter. The whole pond gets clear in the winter as well, which is great for hockey and skating purposes. But now it's summertime, and we're doing a little fishing. My favorite activity to do here. The pond is loaded with fish. We're fishing for carp right now, and shouldn't be too long before we hook one up. Good place to bring a kid, bring the family. It's all catch and release to keep the fishing really good. This is pretty much the average size here. Great fighting fish, super fun, easy to catch, just takes a little bit of bread. That's all you need.